지금 엔비디아가 주춤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지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본인의 밸류를 조금씩 찾아가고 언제까지나 키가 크는 아이는 없습니다. 좋은 기업이면은 분명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거다라고는 하지만 속도 면에 있어서는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유리마나입니다. 오늘은요. 키움증권 김승혁 연구원님 모시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처음 나와주셨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움증권에서 글로벌 리서치 팀 내에서 미국 주식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영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2024년을 되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단연 AI일 것 같은데 이 AI 열풍에 힘입어서 바로 빼놓을 수 없는 엔비디아가 탄탄한 실적과 함께 놀라운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최근에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요약하면 좋았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속도라고 좀 부르거든요. 성장성은 좋았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도 좋았고요. 전체적인 실적, 영업이익률, 그리고 영업이익 대부분 가이던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엔비디아한테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가속도예요. 너희가 예를 들어 이 가속도를 가장 많이 표현해 주는 것 중 하나가 GPM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너희가 매출총 이익률이 나오고 있느냐, 너희의 수익이 매출에 있어서 얼만큼 정도의 수익성을 만들어냈느냐인데 이게 한 75% 정도죠. 말도 안 되는 숫자, 높은 숫자이긴 하지만 저희가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서 올해 한 중순 정도 봤을 때 이 GPM이 78.5%, 그러니까 내가 100원을 벌면 78.5원이 내 순수익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GPM을 보이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펌핑을 해요. 한번 쭉 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78.5%를 기록했던 게 조금씩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75% 정도를 기록했고 중요한 건 그 다음 가이던스가 73.5%, 73.1% 정도로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가이던스가 낮아진 이유는 대부분 많이 아시다시피 새로운 이제 블랙에를 출시를 하고 이거를 이제 출시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컨콜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블랙엘의 첫 생산 과정이 있어서 당연하게도 아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GPM을 낮을 수밖에 없다. 70% 초반대를 예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시장은 엔비디아 너희 실적 잘 나올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었어. 너희가 반도체 잘 팔 거 알고 있어. 다만 우리가 너희한테 기대한 건 그전보다 더 잘하는 모습. 계속 가속도가 붙어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가속도가 조금 떨어졌다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떨어졌네? 그러면 그만큼 가속도가 붙었던 주가도 좀 내려와야지 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자체는 가이던스를 상회하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였지만 주가는 반대로 좀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엔비디아가 블랙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발열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도 했고 어쨌거나 뭐 내년 양산과 수요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블랙웰이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뭐 블랙웰도 범주에서 보면 GPU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성능이 훨씬 올라가기도 했고 이제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는 맞습니다. 발열 이슈 같은 경우에도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좀 빠졌다가 엔비디아 이제 본인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야 이거 옛날 이슈인데 우리 이미 해결했음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왔거든요.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고 하기에는 기존에 잘했던 거 더 잘했다라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축구 선수로 따지면 메시가 이번 경기에서 또 많은 골을 이제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인저가 되기에는 새로운 면모는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엔비디아의 실적 견인을 꾸준하게 높여줄 수는 있을 거다. 블랙웰에 대한 수요. 사실 AI는 핵심 중에 하나는 속도입니다. 네. 내가 다른 애들보다 더 빠르게 도입해서 더 시장을 빨리 선점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빅테크 업체들 보면 사실 너도 나도 정말 이제 캐펙스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빨리 늘리고 내가 AI를 빨리 우리 시스템에 접목시켜서 높은 어떤 효율성을 만들어내겠어가 그들의 컨셉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블랙웰에 투자하는 돈이 아깝지는 않을 거고 상당히 많은 수요자가 존재를 할 겁니다. 왜? 쟤보다 좀 뒤처지면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질 거다라고 지금 AI 어떤 저희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일종의 기술진 면에 있어서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계속 꾸준히 높을 거고 초과 수요에 대해서 자신을 하고 있는 젠슨 황이 네. 이런 어떤 면모로 인해서 좀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커스터마이징화된 칩들에 대한 공개 그동안에 이제 보여지지 않았던 사실 기성품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각 어떤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각 기업 컨셉에 맞는 칩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보고 있어요. 경쟁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블랙웰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성능의 GPU를 공개하는 셈이 됐으니까 경쟁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도 같은데. 아무래도 경쟁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죠. 안 그래도 쿠다라는 언어 시스템 때문에 내 거를 잘 팔지 못할 것 같은데 네. 얘네들이 점점 계속 좋은 성능의 GPU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GPU가 가속기에 들어가서 AI 가속기가 결국에는 AI 서버로 들어가고 그게 결국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한번 이렇게 굳혀지게 되면 이걸 다시 한번 바꾸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예를 들어 인텔 같은 경우는 물론 경쟁사는 아니고 AI 서버를 만든 기업이기는 하지만 GPU를 본인들의 자사 제품에 넣어서 그거를 빠르게 투입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 다음 분기에 본인들의 AI 가속기가 블랙웰이 들어간 거를 출시하겠다라고 이제 컨콜 과정에서 공개를 했고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경쟁사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죠. 내 MS가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얘네들이 생태계를 다 장악해버리고 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지?에 대해서 AMD라든가 이제 관련된 경쟁사들이 꾸준하게 고민을 할 텐데 강점은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이제 주가 면에 있어서 그들의 밸류는 아직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잘하던 걸 더 잘해야 주가가 반응하지만 그런 어떤 경쟁사 입장에서는 조금만 잘해도 얘네 생각보다 괜찮은데 엔비디아의 마켓쉐어를 좀 가져올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가 조금만 붙으면 주가는 펌핑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 엔비디아가 내년에도 이런 성장세 좀 가속화를 유지해 나갈까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컨셉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론형 AI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GPU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을 거다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의 성장률이 계속 보여질 거냐 가속도가 계속 높아질 거냐에 있어서는 저는 가속도 측면에 있어서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주춤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지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본인의 밸류를 조금씩 찾아가고 언제까지나 키가 크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나 성장하는 기업은 없어요. 성숙 단계에 왔으면 그 성숙 단계에 맞춰서 조금 조정을 받을 필요는 있거든요. 그 단계에 저는 접어들었다. 좋은 기업이면은 분명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거다라고는 하지만 속도 면에 있어서는 주춤할 수는 있다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 월가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2030년까지 한 6배 정도 뛸 것이다 하는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현재 시점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이런 엔비디아에 투자하기에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조금 적절한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까요? 그 얘기를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설렜거든요. 6배? 얼마지? 네, 네. 좀 기분이 좋았는데 6배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밸류 차원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6배려면 지금 버는 매출액에 뭐 적어도 단순 산술 계산해보면 6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이 그만큼 커지려면 미국 한정 수요만으로는 조금 어렵고 그럼 전 세계적으로 칩 수요가 조금 더 붙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려면 조금 다른 시장 지금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기회를 보고 있는 남미라던가
인도라던가 이런 쪽을 좀 더 미국이 집중해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거는 사실 엔비디아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대 흐름이 좀 결정해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뭐 얼마 전에는 트럼프가 브릭스 너희 제대로 이렇게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로 응징하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여러 가지 모두 가기를 조금 선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이 다른 시장에서 진출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글로벌 시장을 좀 선점을 해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더 폭발적인 주가 상승세를 보일 건데 이게 저는 전제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글로벌 시장 하면 또 중국 시장을 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엔비디아가 기존에 이 중국 수출을 두고서 좀 잡음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 미국이랑 중국이 서로 네. 어떻게 관계가 될 것이냐를 바라보는 게 좀 중요한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가 나온 지 이미 1년이 넘었고 그러나 지금 음성 부채로 인해서 꾸준하게 디플레이션 우려를 오히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가지고 가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초격차례 확실히 벌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차세대 산업은 AI, 4차 산업이고 여기서 우리가 경쟁력을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라고 드라이브를 열심히 걸고 있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과거 후진타오 시절에서 지금 시진핑 3기까지 왔을 때 체제 전환을 조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까지만 해도 인프라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사실 많은 돈을 빠르게 성장을 해온 거거든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지금의 어떤 부동산 과열이 좀 만들어지는 결과다라고 사실 시진핑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은 인프라 투자로 공격적으로 우리가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전광리, 이번에 이제 양회나 이제 그런 어떤 회의에서 꾸준하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전광리라는 걸 통해서 우리도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자. 좀 이렇게 그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동일한 지점에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미국이랑 중국이 사이좋게 지내기는 당분간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대통령이 와도 경쟁 관계인데 트럼프가 오면 더더욱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막 장사를 할 거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